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중심 무역 질서 선언, 트럼프, 일본, 필리핀의 초대형 관세, 이유는 전쟁 불사를 시사하면서 유럽 연합, 인도와의 협상 결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0개국의 관세 폭탄 예고와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우리는 일본과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켰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딜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와 대신 일본은 미국에 무려 5,500달러 투자 약속을 했고요. 이 딜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투자 유치까지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입니다. 트럼프 협상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죠. 다음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산 제품에는 19% 관세 부과, 반대로 미국산 제품은 필리핀 수출 시 무관세, 사실상 무역 적자 해소와 수출 드라이브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미국 수출 기업을 위한 기회라고 표현했죠. 이번에는 동남아의 핵심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직접 수입품은 19% 관세, 우회 수출 제품은 무려 40% 관세. 반면 미국 제품의 경우 99%는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등을 우회한 수출을 막고 직접적인 무역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트럼프 조건에 오케이 한 건 아니죠. 인도는 농산물과 유제품 이슈로 협상 교착 상태에 있고요. EU는 트럼프가 30% 일관 관세를 예고하자 전쟁 불사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독일 고위 관계자는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 리스크를 작성 중이며 미국 기업 정조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무역 전략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이 목표인데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미국 투자 유치와 수출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무역 전쟁 가능성, 인도와의 협상 결렬,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대는 앞으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고 EV 섹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슬라의 2025년 2분기 실적 프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고 있고요. 로보택시는 시험 확대 중에 있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저가형 EV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꼭 봐야 할 핵심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언제나 자동차 사업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이번 2분기 글로벌 인도량은 38만 4천여 대로서 전년 대비 무려 13.5%나 감소했습니다. 예상 매출은 227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한 수치죠. 이익률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PS는 0.44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럽 판매 부진, 미국 내 등록 감소, 하이브리드 선호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의 약진입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이미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사업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는 최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지역을 확대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진출도 언급했지만 아직 주정부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속도를 내고 있죠. 웨이모는 이미 주요 도시에서 상용화를 확대 중에 있고요. 우버, 루시드, 누로, 2026년에 2만 대 로보택시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바이클레이즈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미래에 대해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기회다. 머스크가 플릿 확장이나 서비스 지역 확대에 대해 언급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도대체 3만 달러짜리 테슬라는 언제 나오는 거냐? 작년 실적 발표 때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 출시를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모델명도 없고 렌더링도 없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모델은 후륜구동 버전 43,000달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금 공제 종료 전 재고 판매에 집중하면서 저가 EV 발표는 4분기로 밀릴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인 자본 조달과 신주 발행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로보택시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바이클레즈는 가까운 시점은 아니지만 결국엔 신주 발행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 입장에선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주가는 항상 요동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3%, 테슬라는 플러스 1%, 루시드는 플러스 또 10% 상승 추세에 올라서면서 거래량도 평소보다 1억 주 이상 폭증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한 3.11불, 평소 평균 거래량은 약 1억 5천만 주였는데 오늘은 2억 5천만 주 이상 거래됐습니다. 무려 66% 이상 폭증한 셈입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8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보택시 협업, 생산 확대, 슈퍼차저 도입 등의 긍정적 시그널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는 2.82달러에서 하락한 상태였는데 과매도 국면에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뉴스는 없지만 외신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추가 투자자 유치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항상 루머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실적 발표 전까지 꾸준한 상승을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았지만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제부터는 루시드 주가 상승에 기여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루시드 전기차, 테슬라 슈퍼차저까지 뚫어버렸습니다. 2026년형 에어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2025년 7월 31일부터 모든 루시드 에어 모델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식, 모델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용 어댑터는 필요합니다. 이름은 루시드 NACS2 CCS1 어댑터이고요. 가격은 $220, 세금은 별도이고 최대 50kW 속도, 시간당 200마일 주행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루시드 앱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루시드 월렛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이제 충전이 불편해서 루시드는 못 사겠어. 이제 그런 소리는 끝입니다. 주행거리 성능은 여전히 최강이죠.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EPA 기준 최대 512마일 주행이 가능하고요. 업계 최고 기록을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에어 투어링은 신형 배터리 셀 탑재로 기존 대비 플러스 6% 증가 431마일에 도달했습니다. 더 조용해진 실내와 신형 에어컨 컴프레셔 장착과 냉방은 강력하게, 실내는 더 정숙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루시드 모바일 충전 키트가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240V 충전 시 시간당 40마일 충전과 심지어 차량 간 충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19인치 에어로넛 휠로 성능과 감성, 디자인까지 한 번에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시트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20방향 전동 시트와 통풍, 마사지,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링은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옵션도 이제 점차 기본 사양으로 추가되면서 소비자들을 더욱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에이다스도 진화 중으로써 핸즈프리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를 통해 완전한 반자율주행 기능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루시드 파워트레인 부사장은요, 이제 주행거리뿐 아니라 충전, 안전, 편의성까지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자, 루시드가 슈퍼차저를 쓰게 되면서 얻는 핵심 이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루시드 고객들은 EA 같은 외부 충전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고장, 부족한 수, 느린 속도, 스트레스가 정말 컸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슈퍼차저 23,500기 이상 사용이 가능하면서 그 걱정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개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차인데 충전이 너무 불편해라든지 충전망 때문에 테슬라 간다던 고객들이 이제 루시드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충전 인프라가 좋다는 건 중고차 잔존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슈퍼차저 접근이 가능한 EV는 중고차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요. 리스나 금융 상품에서도 더 나은 조건이 적용되겠죠. 루시드는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루시드는 지금 우버, 누로와 로보택시 사업을 전개 중이죠. 이런 플릿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차량을 수십 대 굴리는 기업, 고객에게 슈퍼차저 쓸 수 있다는 건 구매 결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루시드는 이제 개인 고객은 물론 기업 고객까지 노릴 수 있는 EV가 됐습니다. 루시드는 충전 약점을 보완하면서
테슬라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흡수했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프리미엄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루시드는 더 이상 충전이 불편한 고급 전기차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주행거리, 테슬라 슈퍼차저 접속,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확장을 위한 단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주가도 요동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다시 큰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